결국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또 취임 후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주간 40.2%, 주 후반 일간으로는 이미 30%대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별로 놀랍지 않습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전당대회가 끝나면 갈등이 봉합되고 김민석이 당대표가 되면 지지율도 반등할 거라고 기대했지만 결과는 정확히 반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지지율 숫자보다 훨씬 충격적인 게 하나 있다고 봅니다. 바로 청와대가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왜 지지층이 돌아섰는지, 왜 신뢰가 깨졌는지보다 정청래가 사라지고 김민석이 들어왔으니 이제 갈등도 끝나고 지지율도 오를 것이라는 식의 기대가 보인다는 것. 그런데 여기서 지난달 새날에 박성한 평론가가 했던 이야기를 다시 들어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 첫 PPT부터 세종대왕과 대통령을 비교하는 식의 과도한 찬사가 등장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그걸 특별히 제지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지금 다시 들으면 완전히 다르게 들립니다. 혹시 문제는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보다 대통령 주변에서 왜 떨어지는지를 제대로 말해주는 사람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 아닐까요? 숫자가 무너지는 것보다 더 위험한 건 권력이 현실을 듣는 통로가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왜 계속 떨어지고 있는지보다 청와대가 왜 그 이유를 아직도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오늘 내용이 더 많은 민주진영 지지자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뭔가 지금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송영길 대표나 김민석 총리의 어떤 인터뷰가 너무 과격한 것도 문제지만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할 때 각부 장관들이 PPT를 띄우잖아요. 첫 번째 장이 다 아부하는 소리입니다. 뭐 세종대왕은 이랬는데 대통령님은 이랬습니다. 그게 첫 번째 장이에요. 근데 대통령은 지적 안 하고 넘어갑니다. 내가 보기에는 좀 민망하던데 왜 대통령을 세종대왕하고 비교해요? 세종대왕이 위대한 만큼 우리 대통령도 위대합니다를 첫 번째 장으로 띄우고 발표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까 그게? 방금 이야기를 듣고 저는 웃기기보다 조금 섬뜩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는데 첫 화면부터 세종대왕과 대통령을 비교하는 식의 과도한 찬사가 등장한다는 이야기. 사실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겠지만 박성환 씨가 전한 이 장면이 사실이라면 문제는 단순히 아부가 좀 심한 애가 아닙니다. 훨씬 심각합니다. 대통령에게 현실을 전달해야 할 사람들이 대통령의 기분부터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국무회의가 뭡니까? 대통령 기분 좋으라고 프레젠테이션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국가가 어디에서 잘못되고 있는지, 무엇이 위험한지, 대통령 판단이 틀렸다면 왜 틀렸는지를 말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첫 장부터 세종대왕도 이랬는데 대통령님도 이러고 있으면 두 번째 장에 누가 이런 걸 띄우겠습니까? 대통령님, 지지율 또 떨어졌습니다. 대통령님, 핵심 지지층에서 신뢰가 깨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우리가 전당대회를 잘못 읽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누가 먼저 하겠습니까? 그리고 공교롭게도 오늘 정말 그런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 40.2%, 전주보다 2.8%포인트 떨어졌고 리얼미터 조사 기준 취임 후 최저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6주 연속 하락입니다. 더구나 주 후반 일간 흐름을 보면 20일 38.7%, 21일 39.0%, 이미 이틀 연속 30%대로 내려갔습니다. 민주당은 더 심합니다. 41.9%, 한 주 만에 6%포인트가 빠졌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4.5%포인트 올라 37.6%, 양당 격차는 14.8%포인트에서 4.3%포인트까지 좁혀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숫자가 그렇게 놀랍지가 않습니다. 너무 예상됐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정말 놀라운 건 전당대회 직후 청와대가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었느냐입니다. 전당대회가 끝난 다음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당권을 잡자 청와대에서는 국정 우군을 확보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 김민석은 대통령에게 스타일을 맞출 것이라는 평가. 대통령 생각을 가장 잘 알 것이라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 그리고 정청래 지도부 시절 나타났던 당청 갈등이 해소되면 대통령 지지율도 자연스럽게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였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다시 읽고 정말 한 가지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아, 원인을 완전히 반대로 보고 있었구나. 청와대가 그렸던 그림은 아주 단순했던 것 같습니다. 정청래가 있다. 당청 갈등이 생긴다. 지지율이 떨어진다.
그러니 김민석이 당대표가 되면 갈등이 없어진다. 국정이 편해진다. 지지율이 오른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정청래가 당대표에서 내려왔습니다. 김민석이 당대표가 됐습니다. 청와대가 원했던 그 국정 우군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지율은 또 최저입니다. 민주당은 6%포인트가 증발했습니다. 정청래만 없어지면 오른다면서요. 정청래 없어졌잖아요. 그럼 올라야죠. 왜 더 떨어집니까? 이쯤 되면 최소한 가설을 한번 바꿔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정청래가 지지율을 떨어뜨린 게 아니라 정청래를 문제라고 몰아붙였던 정치가 지지율을 떨어뜨린 것 아닐까? 전당대회 과정에서 대통령의 이름이 계속 등장했습니다. 누가 대통령과 가깝다. 누가 대통령의 뜻을 안다. 누가 대통령을 흔든다. 누가 반명이다. 그렇게 당대표 선거가 정책과 비전의 경쟁이 아니라 대통령 충성도 판별시험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지켜본 기존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무 감정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까? 저는 여기서 정청래라는 사람이 오히려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에게 일종의 완충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이건 제 정치적 해석입니다. 한쪽에서는 대통령에게 악재가 생길 때마다 정청래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뭐가 안 되면 정청래 때문에, 당청 갈등이 생기면 정청래가 너무 세서, 지지율이 내려가면 정청래가 대통령을 흔들어서. 참 편했죠. 대통령에게 날아갈 책임을 중간에서 정청래가 계속 맞아줬습니다. 반대편은 또 달랐습니다. 기존 민주당 핵심 지지층 가운데는 이재명 정부에 불만이 있어도 그래도 정청래가 당대표니까 그래도 개혁은 지키겠지 하면서 참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청래는 이상하게 양쪽에서 동시에 대통령에게 직접 들어갈 충격을 흡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청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쪽은 더 이상 정청래 핑계를 대기 어려워집니다. 다른 한쪽은 더 이상 정청래 때문에 참아줄 이유가 없어집니다. 방파제를 없애놓고 파도가 왜 이렇게 세졌냐고 놀라고 있는 겁니다. 청와대는 정청래가 갈등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정반대로 정청래가 갈등이 대통령에게 직접 넘어가는 것을 막고 있었던 건 아닌지 이제는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 저는 특히 이 숫자를 굉장히 무겁게 봅니다. 호남입니다. 민주당 호남 지지율이 직전 조사 76.9%에서 55.7%, 무려 21.2%포인트가 빠졌습니다. 구조적 다수를 만들겠다더니 정작 민주당의 가장 전통적인 기반에서 20%포인트 넘게 빠졌습니다. 집을 넓히겠다면서 거실 벽을 부수고 기둥도 뽑고 기존 주민까지 내보낸 다음 곧 새 입주자가 많이 들어올 겁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뭘 믿어야 합니까? 그리고 리얼미터가 이번 민주당 지지율 하락의 배경으로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 소멸과 함께 부동산 정책 갈등, 김민석 지도부의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을 둘러싼 당내 갈등 노출 등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웃긴 겁니다. 청와대에서는 김민석이 되면 당청 갈등이 해소될 것이다 라고 기대했는데 김민석 지도부가 출범하자마자 또 새로운 당내 갈등이 여론조사 분석에 등장합니다. 갈등을 없앤 게 아니라 갈등의 등장인물만 바뀐 것 아닙니까? 정청래가 있으면 정청래 때문에 갈등, 정청래가 없어지니까 이번에는 최고위원 인선 갈등. 그러면 이제 또 누구를 없애야 합니까? 최민희를 없애면 됩니까? 그 다음에는 또 누굽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마지막에는 정말 편해질 것 같습니다. 아무도 안 남으니까요. 정당은 조용하다고 건강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하면서도 그걸 조정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나와 생각이 잘 맞는 당대표를 갈등 해소의 조건으로 본다면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기사에서 나온 표현을 다시 보십시오. 김민석 대표가 대통령에게 스타일을 맞출 것, 대통령의 생각을 가장 잘 알 것. 여당 대표가 대통령 스타일 맞춰주는 자리입니까? 청와대 비서관입니까? 당대표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대통령의 뜻을 당에 전달하는 게 아니라 당원과 국민의 뜻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것 아닙니까? 청와대는 대통령 말을 가장 잘 알아듣는 당대표가 생겼다고 안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필요했던 건 자기 말을 대통령에게 가장 잘 전달해주는 당대표 아닐까요? 저는 지금 지지율 문제를 정책 몇 개의 실패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도 영향을 줬을 겁니다. 안보 이슈도 영향을 줬을 겁니다. 사법부 갈등도 영향을 줬을 겁니다. 리얼미터 역시 그런 여러 현안을 하락 요인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건 신뢰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릅니다. 정책 하나가 실패하면 다음 정책으로 만회할 수 있습니다. 인사를 잘못하면 교체할 수 있습니다. 법안을 잘못 만들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뢰가 깨지면 잘한 일을 해도 좋게 봐줄 사람이 사라집니다.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과거에는 대통령이 저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신뢰가 깨지면 똑같은 행동을 보고 또 저러네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실패는 정책으로 고칠 수 있지만 신뢰 실패는 정책 하나로 고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한다고 자동으로 지지율이 회복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청와대가 바로 이걸 놓치고 있는 것 아닌지 걱정됩니다. 이제 김민석 대표가 됐으니까, 당청 갈등 없어졌으니까, 정책 성과 나오면, 시간 지나면 지지율이 반등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국민이 떠난 이유가 그게 아니었다면요? 정청래가 싫어서 떠난 게 아니라 정청래를 반명으로 만들었던 그 과정을 보고 떠난 거라면요? 정책 성과가 부족해서 떠난 게 아니라 대통령과 당이 기존 지지층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떠난 거라면요?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원인을 그대로 둔 채 증상만 치료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처음에 봤던 박성원 씨의 이야기가 다시 생각나는 겁니다. 국무회의 보고 첫 장에 대통령을 세종대왕과 비교하는 내용이 등장한다는 이야기. 저는 이게 그냥 아부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보의 문제입니다. 권력자에게 어떤 정보가 먼저 도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대통령 주변에 대통령님 잘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반등합니다. 당내 갈등이 문제였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되면 이제 좋아집니다. 이런 이야기만 먼저 도착한다면 대통령은 점점 현실과 다른 지도를 들고 운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도는 틀렸는데 운전만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목적지에 빨리 갑니까? 더 빨리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지금 청와대에 필요한 건 대통령에게 기분 좋은 전망을 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첫 번째 PPT를 열자마자 세종대왕 사진 대신 40.2%. 이 숫자를 크게 띄워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대통령님, 이번에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 41.9%, 호남 55.7%, 그것도 같이 띄워놓고 우리가 원인을 잘못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사람이 진짜 대통령을 돕는 참모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에게 세종대왕과 닮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 없습니다. 대통령에게 대통령님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에서 권력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도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권력은 이미 충분히 많은 박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건 항상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지지율 결과를 보고도 또 외부 악재를 찾고 또 누군가의 책임을 찾고 또 시간이 지나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정말 위험하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최소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누가 지지율을 떨어뜨렸습니까?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고. 청와대가 정말 이 상황을 반전시키고 싶다면 다음 국무회의 PPT 첫 장에는 세종대왕 말고 그냥 이것부터 띄우면 됩니다. 40.2%. 그리고 그 밑에 한 문장만 쓰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 읽었는가? 그 질문부터 시작하지 않는 한 다음 조사에서 숫자만 바뀌고 문제는 그대로 남을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더 많은 민주진영 지지자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